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혹이 같이 자라도 괜찮은가요? 작은 군종과 임신이라는 강의 주제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부산 경남 복강경 수술연구회 수련위원장이시고요. 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최우수 학술상 수상하신 퀸즈파크 여성병원 최진석 병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원장님, 이 강의를 300분 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네,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해운대 퀸즈파크 여성병원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올여름 되게 더웠죠. 되게 더운 그 날씨에 여러분들 이렇게 산모들, 안 그래도 더운데 몸도 무거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물론 여러분들 다들 자궁 근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좀 이제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벌써부터 원장님 너무 잘생기셨어요라고 올라오고 있고요. 훈남이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해운대 가고 싶어요. 훈훈하네요. 핸섬하셔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좋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채팅창에 정말 있는 그대로 어머니들께 네. 느끼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어머니들께서 또 우리 또 원장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채팅창에 하트로 도배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꿀보이스. 꿀보이스예요. 완전 이런 분들 계시고. 오늘은 훈남 병원장님 모셨네요. 이번 주에 검진하러 갈 건데 떨려요. 라는 분들 계시고. 원장님께 진료받으면 아픈 것도 낫겠어요. 많이. 근데 원래 낫지 않습니까? 치료 잘해줍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의사인데. 진료를 받으면. 당연하죠. 당연히 나아야 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 감사드리고, 하트로 도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하트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네요. 좀 느린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자, 어머님들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시다 분들 계시고, 목소리에 심쿵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 세상에나. 하트로 도배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갑자기 떨리는데 이게. 네. 아니, 더욱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이만큼 사랑하게 준다는 거니까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이제 어머니들 하트 이제 그만해 주시고 좀 이따 또 질문도 요 정도 속도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강의 주제가 자궁 근종과 임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또 기초적인 겁니다. 자궁 근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그거부터 우선 기초적으로는 좀 알고 그렇게 좀 설명이 돼야 되겠죠.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분위기 좋은 사회에 들어온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우선 근종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사람이 죽는 병은 아니죠. 이 근종은 자궁에 생기는 이제 양성 종양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 종양이라는 거는 양성, 음성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양호하다, 불량하다 이럴 때 양자인데, 그래서 양성 종양은 이제 좀 착한 종양, 암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은 대표적으로 자궁 용종, 내막 용종하고 그리고 자궁 근종하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는 이제 용종은 점막에 생기는 거니까 자궁 내막에 생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내용은 아닌데, 근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근육 조직의 세포가 이렇게 변성이 되면서 혹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혹이 크기가 커지고 이런 내용인데, 이 자궁에 생기는 이 근종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종 생기는 위치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궁 근육층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요 근종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막하 근종이라는 게 있고, 근층내 근종이라는 게 있고, 장막하 근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점막하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서 자궁 내막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을 침범하면서 이제 자라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증상이 좀 심하고, 근종 중에는 아주 작을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난임이라든가 출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혹에 속합니다. 그리고 근층내 근종,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근종을 차지해요. 그 근종이 대부분이 근층내 근종인데, 이 근층내 근종은 어지간히 자랄 때까지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뭐 많이 자라면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궁 내막적으로 접근을 할수록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혹이고, 그리고 근육 안에서 이제 국한돼서 자라는 혹인데, 사실 수술도 이게 좀 가장 까다로운 그 혹이고요. 치료하기도 좀 까다로운 그런 혹입니다만은, 여튼 그래도 점막하 근종에 비해서는 조금 덜 그 못된 근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하 근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육층에서 시작해가지고 복강 내 쪽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궁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별다른 증상을 안 나타내니까 이 근종 중에는 가장 착한 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잘 몰라요.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진료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병원에 오는 분들이 있죠. 그래 되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근종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뭐 처치 방법이라든가 임신 전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고, 이 혹 자체가 뭐 암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이 있다 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산모들의 연령이라든가 뭐 여기를 지금 낳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한 명 낳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 합병증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처치를 해주고, 뭐 나이가 젊고 뭐 이렇게 사이즈가 별로 안 크고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처치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근종의 종류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신 전이든 임신 중이든 근종을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걸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 말도 저 말도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뭐 약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듣기 좋은 얘기 듣고 갔다가 또 혹을 어마어마하게 또 단기간에 키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제 대처만 해주면 되는 그런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뭐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그 통증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몇 가지 뭐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오늘 시간에 한번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예, 뭐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 임신 전에 근종이 있을 때 우리가 근종을 제거하고 임신할 거냐, 근종을 제거하지 않고 임신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사실 그 젊은 여성들한테, 가임기 여성들한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뭐 근종이 있는지 모르고 임신을 했다 했을 때는 그걸 뭐 임신 중에 수술을 해서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게 일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제 그 대응해 나가는 건데요. 근종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암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 전에 근종이 발견됐을 때 이 수술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병원에서는 또 이제 수술 쪽을 좀 더 생각을 할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중시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근종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임신을 하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 개별적으로, 사실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근종 치료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을 하거든요. 한 가지 원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또 궁금해하는 부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근종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가장 간략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서두에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또 얘기를 더 쓱 풀어 나가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채팅창에도 벌써부터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네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네. 뭐 요거는 답변을 꼭 해드려야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네, 근종하고 낭종의 차이가? 네네, 궁금해요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되게 간단한 건데, 이 근종, 낭종, 그러니까 그냥 보통 병원에서 무록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뭐 낭종하고 이 근종을 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낭종이라는 기본적으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그러니까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낭종은. 그리고 이건 자궁에는 거의 안 생기죠. 자궁경부에 뭐 일부 낭종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병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낭종이라는 것은 난소에서 생기는 물혹을 낭종이라고 합니다. 자궁 근육층에서는 낭종은 생기지 않아요. 근종이죠. 근육이 변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종은 이 단단한 어떤 섬유 덩어리입니다. 아주 돌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살덩어리가 생기는 혹을 근종이라고 하고, 낭종은 난소에서 생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막이 있고 안에 물이 차면서 커지는 그런 뭐 낭종은 그건 물혹인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궁운동 설명 처음 들어보셔서 무섭다는 분도 계시고, 네. 근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군요. 그냥 내막의 폴립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폴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종, 네. 생기는 위치가 다르죠. 그건 이제 점막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냥 집게로 딱 떼도 됩니다. 그건 뭐 위내시경 하다가 위장 내부에 폴립 있으면 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죠. 그건. 그거하고는 근종은 좀 다르죠. 네, 어떤 분은 또 그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분도 계시고. 임신 전 근종이 3.5cm였는데 지금 12cm가 넘어가고 그렇죠. 요거 축으로 생겼어요. 22주 차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이분 그렇죠. 이따가 우리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네. 저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이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 시 근종 제거 수술도 함께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제왕절개할 때 근종 절제는 가능하죠.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어차피 근종이 있으면 그거 떼고 이렇게 꼬매고 하는 건 똑같은 과정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임신 중에 자궁에 혈관이 되게 많이 발달하거든요. 자궁의 혈관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임신 말기가 되면은 1분의 체내 혈액의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자궁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혈류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3분이면은 몸 혈액 전부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제왕절개할 때 자궁을 열고 아기를 분만을 하는데 그 손상된 자궁벽을 빨리 또 봉합을 해야지 지혈이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수술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근종절제를 같이 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왕절개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다른 혹수술은 같이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이 근종 자체가 되게 떼기 쉬운 경우, 달랑달랑하게 목만 달려 있어가지고 혈관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출혈이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그거 놔두고 나중에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같이 수술해 줄 수는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케이스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왕절개할 때 보면은 제왕절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자궁에 이렇게 되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아기를 꺼내야 되는 위치에 근종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럼 봉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근종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하니까. 네네. 출혈도 제거가 안 되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혹을 제거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봤을 때는 조금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그 혹을 제거하고 이제 제왕절개를 완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채팅창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채팅창에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종을 안 떼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주시네요. 네. 그렇죠. 뭐 증상이 별로 없다면은. 증상이 별로 없다면 많이 안 자란다면은 많이 안 자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승이 4cm였는데 임신 13주에는 8cm로 커졌대요. 산도를 막고 있다는데 이럴 경우 자연분만이 불가한 거 임신 말기에 작아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 임신 말기에 작아지는 경우는 없죠. 임신 내내 자라죠. 자라는데 그 속도가 중간에 이제 멈추느냐. 자라는 속도가. 네, 임신을 하면 자궁은 좀 커져요. 이게 이제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아기를 키우기 위한 왜 이제 성장 인자가 이제 태반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태반 착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든가 호르몬적으로 이제 자궁을 키울 수 있는 호르몬적인 편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사실 좀 크게 보면은 이 사이즈가 직경이 한 3배까지 자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3cm였다면 9cm까지 자랄 수 있고, 뭐 그보다 더 자라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급격하게 더 자라면 또 이제 통증이 많이 유발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듣기 좋게 수술 안 해도 되고 그냥 임신 그냥 합시다 하는 거하고 이 의사로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근종 크기가 반경이 직경이 3배로 자랐다면 이 부피로 따지면 이게 세제곱이잖아요. 27배 자란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니까 어마어마한 크기 성장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나온 거예요. 뒤에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그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잘 경청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들은 질문 3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종이 있으면 출산할 때 꼭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네네. 제왕절개를 하는 건가요? 근종이 있다 해서 이제 100% 제왕절개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근종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정상 분만을 잘합니다.
분만 잘해요. 분만 잘하는데 특정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처럼 왜 뭐 3배씩 자라고 뭐 네. 3cm가 20cm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20cm까지 안 자라겠죠. 보통 뭐 여러 개 합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아기 출산할 때 이 근육 수축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는 아기 나오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임신 전에 벌써 이제 확인했을 때 근종의 위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궁하절 근종이라고 해서 이 골반 쪽에 가지고 이제 근종이 자궁 경부 쪽에 이렇게 딱 자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 자체로도 사실은 근종이 커지면서 이 신경이 척추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럼 골반이 되게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증상이 있는데 많이 안 자랐더라도 요거보다 훨씬 작더라도 임신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3배씩 뭐 이렇게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출산할 때는 저게 이제 위치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종이 있을 때 정상분만이 가능한 경우는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은 근종이 있지만 이 빨간 선을 보시면 압니다. 이 빨간 선이 치골에서 꼬리뼈까지 거리인데 이 사이로 머리가 통과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이를 근종이 방해를 하지 않고 있으면 여기 통과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이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아까 그런 그 왜 앞에 봤던 그런 혹이 있었을 때 임신 말기 돼서 이제 이게 커지기도 하고 그 자리를 맡고 있으면은 치골하고 근종하고 사이 아기가 선진부가 통과해야 되는 폭이 되게 좁아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물리적으로 통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나 이런 데 따라서 이제 근종이 있다 해서 무조건 이제 제왕절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위치일 때 우리가 미리 이제 뭐 이런 위치인데 애기 못 나올 거 뻔한데 뭐 그 이제 분만 진행을 시키고 이런 건 산모한테 너무 또 고생이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임신을 그 이제 출산을 제왕절개로 이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 근종과 그 정상분만의 관계에 있어서 애기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애기 자세가 중요한데 이 큰 근종이 이렇게 밑에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은 애기 머리 쪽에 있는 쪽에 이제 공간이 넓어요, 그죠? 공간이 넓은 위치가 애기 머리는 몸에 비해서 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머리가 크기 때문에 네. 공간이 넓은 부위에 머리가 가게 돼요. 그럼 애가 거꾸로 앉아 있으면 여기 자세니까 제왕절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종의 위치가 애기의 자세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왕절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제왕절개에 대한 빈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산모들에 비해서 약간의 이제 이 제왕절개율의 상승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특정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근종이 있다 해서 무조건 난 제왕절개해야 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채팅창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왔고 분만병원에서 초음파 보시자마자 근종이 있는지 아시더라고요. 유유라는 분이시고 그림같이 근종이 뒤쪽으로 있을 때 뭔가 변비도 생길 것 같다는 그렇죠. 분이 계시고 근종 크기와 상관없이 위치만 괜찮으면 자연분만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 어떤 분이 근종도 유전적 요인이 있나요? 엄마, 이모들이 다 근종이 있어서 수술하셨는데. 네, 가족력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근종은 이제 세포가 이제 비정상 세포 생겼을 때 몸에서 이걸 갖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네네. 그 유전자에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도 이제 이렇게 주기적인 검진을 잘 해야 되죠. 그래 뭐 갑자기 좀 많이 자라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성장이라든가 네. 이런 걸 보일 때는 뭐 수술적인 치료 고려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지금 또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채팅창 질문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지금 어머님들께서 강의에 너무 집중하고 계셔서 꿀보이스에 지금 너무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채팅창이 조금 느린데 이제 깨시고 자 정신 차리시고 이제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 한번. 근종 예방법 원인 또 있나요? 예방법 원인.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옵니다, 어머님들. 올라오는데요. 네, 네. 근종이 있으면 임신하고 배가 빨리 나오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 네, 그거는 빨리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근종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되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보통 10주, 20주경에 좀 많이 커지죠. 네. 네.
자, 출산할 때 자연분만 할 경우 출혈 때문에 근종 제거 안 할 수도 있다는데 출산하고 근종 제거 안 해도 둘째를 가질 수 있나요? 아, 예, 그건 상관없죠. 그 당연히 이제 임신 중에 이제 발견되는 분들은 출산 후에 이걸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종을 제거 안 하고 뭐 그 뒤에 사이즈가 안 자란다. 그럼 처음에 정상분만 잘했는데 둘째를 정상분만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자라지 않는 혹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출산 후에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서 새로이 이렇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자극이 되면서 이제 자궁 근종이 이제 조금씩 자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포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애들 같으면은. 네네.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자라는 형태를 보이면 그거는 이제 다음 임신 전에 이 제거를 하고, 물론 뭐 제거하고 나면 이제 자연분만은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 예,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성류는 호르몬제 먹으면 근종이 커지나요? 라는 네, 질문도 있습니다. 커집니다. 예,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이렇게 의존적이에요. 그 자궁 근종이. 그래서 네. 폐경되고 나면 작아집니다. 조금씩. 없어지진 않지만. 조직 자체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 여성 호르몬의 자극이 되게 가해지면은 이 근종은 되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시작해가지고 배란 될 때까지 요때 여성 호르몬이 쭉 이렇게 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근종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몸에 여자한테 좋다고 먹는 것들, 뭐 석류, 뭐 하수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먹으면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에서 추가적으로 호르몬을 더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종도 커지죠. 당연히. 영향이 네. 가는 말씀이시고요. 자, 또 질문 원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닉네임을 읽어주시고 네네. 이런 거 이건 꼭 해드려야겠다. 네. 있으면 지금 이제 올려주시면 원장님 보고 계시니까 지금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근종 제거하면 무조건 제왕절개인가요? 이것도 우리 준비한 맞아요. 내용이긴 한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4번이네요. 예. 4번은 아니고 하면서 가면 되겠네요. 자연분만이 가능할까요? 예. 그런 느낌. 수술 후. 근종 제거하면은 이 제왕절개 대부분은 제왕절개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근종의 위치에 따른 문제예요. 위치에 따른 문제인데 이 근종이 자궁 근육층을 얼마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근층 내 근종을 제거하면은 제왕절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저 앞에 그림 제가 돌려도 되죠? 네네. 예, 한번 보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위로 가셔가지고 뭐 오늘 또 아까 봤던 자료 화면이 오늘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예, 자 한번 요거죠. 자, 여기 보면은 유경성 근종이라고 해서 이게 목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저 자궁 근층에서 출발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목이 있으면서 달랑달랑하게 붙어 있는 거. 네. 장막하 근종의 경우에 유경성 장막하 근종은 제거하고 나도 뭐 정상분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대개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아서 점막하 근종은 사실 이제 자궁 내막 쪽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궁 근육층에 손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자궁 근육층에 손상이 없으면은 뭐 정상분만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근종 절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자연분만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수술을 할 때 보니까 근종이 자궁벽에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당신은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뭐 그다음 뭐 이건 괜찮습니다. 뭐 근육 손상이 별로 없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정상분만 가능합니다.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근종 수술하면 제왕절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제왕절개를 해야 되겠지만 자궁 그 정상분만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분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그리고 또 근데 근종 있으면 임신 바우처로 초음파 봐도 초음파비 다시 실비이 된다고 이득이라고 꿀팁 또 알려주셨고요. 보험 관계까지. 자, 그리고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셨는데 그럼 혹시 작은 것들은 생리 때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나요? 라는 네, 근종은 이게 생기는 게 저절로 없어지진 않아요. 조직이 이제 호르몬 변화에 따라 좀 작아질 수 있고 뭐 갑자기 커질 수 있고 이런 건 있는데 보통 이제 임신하고 나면은
임신이 끝나고 출산을 하고 나면 호르몬 변화 쭉 나타나니까 수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여성 호르몬 자극이 진행되는 생리가 시작되는 재개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다시 이제 혹이 커지죠. 점점. 그래서 않고 작아질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 한번 채팅창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하면 근종이 커지는 영향이 있나요? 시험관? 예, 있습니다. 시험관하게 할 때 난소를 과자극시키는 주사를 쓰게 되는데 난소 과자기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배란되기 전까지 이제 호르몬이 많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배란에서는 난포가 하나가 자라요. 근데 이 시험관하기를 하면 뭐 5개, 10개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럼 당연히 난포의 개수가 많으니까 호르몬도 당연히 그 배수만큼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빠르게 자라게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 경험인데, 지난 3월 달에 이제 한 10cm 정도 되는 근종을 제가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이제 시험관하기를 준비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시험관 센터에서 저한테 이제 수술을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해드렸는데 수술 후에 지난주에 이제 임신됐다고 이제 오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따지고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우리 학회에서 사실 이제 그 담임센터하고 이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네. 하는데 근종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이거 시험관 하기를 바로 진행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기가 큰데 더 커질 텐데. 그래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한 4cm였던 게 지금 10cm로 자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뭐 난임센터에서 사실 전문적으로 잘 보겠지만 우리가 근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왜 그 수술하는 그 종양센터에도 좀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죠. 네. 자, 또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이제 또 질문 또 채팅창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생리통 관계는 어떤 거라고 되겠고 임신 중에도 근종이 뭐 임신 중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 잘 없는데 생긴다 하더라도 조그맣게 생긴 게 뭐 커져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1cm짜리가 3cm 됐다고 큰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근데 임신 중에 생기는 데 대해서는 그 뭐 임신 중에 근종의 합병증인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고요. 자궁 근종이 있으면 난임, 불임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난임 불임 가능성이 있죠. 근종 분명히 이제 난임 불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준비한 내용들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저기 채팅창에도 몇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이 근종의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난임과 관련된 근종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난임과 관련된 근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임과 관련된 근종은 여기 제가 이제 서클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파란색 서클로 보여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궁 내막 쪽을 얼마나 이제 파고들었느냐. 자궁 내막을 침범하고 있는 자궁 내막 쪽으로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근종의 경우에는 분명히 난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착상 위치에 불안정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정란이 착상됐을 때 이제 잘 유지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출혈량이 생리할 때 출혈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 전반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요 착상 위치를 뭐 막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난임과 관련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근육층 내에 있는 근층 내 근종 중에서 나팔관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수정란 통과를 못하니까 임신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이 자궁 내막 쪽으로 못 들어오고 나팔관에 이제 멈춰가지고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나 이런 좀 심각한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신 전에 이런 부분들에 뭐 근종이 있다면 사실은 뭐 정리를 하고 아기를 가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그 김민정님께서 병원 홈페이지에 로봇 수술이 있던데요. 궁금하네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병원 관계자분 아니십니까? 글쎄요, 병원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로봇 수술이 있다. 좀 말씀을 해달라라고 뭐,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홍보하기는 좋겠는데. 네, 그래서 아, 관계자분이 하니까 예. 약간 냄새가 나는데 일단은 네 한번 그래도 질문 올라왔으니까 한번 맞나요? 네 확실히 저 김민현이 누구지? 갑자기 예. 다른 아이디로 돌아왔을 수도 있으니까 로봇 수술이 저희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하죠. 네. 로봇 수술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 뭐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이제 로봇 수술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퀸즈파크 여성병원, 네, 네. 퀸즈파크, 부산 해운대 예. 위치한 퀸즈파크 여성병원입니다. 네, 또 한 번 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로봇 수술 장점이 많아서 저희 병원에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한 1년 반 했죠. 예,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후는 좋아요. 예후 좋고 이런 근종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10cm 근종의 경우에도 네. 뭐 타 병원에서 보내줬던 이유가 이런 뭐 좀 나은 시스템 때문에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수술을 하면서 좀 보람 느끼고 있는 편이죠. 네. 예후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군요. 네, 부산 퀸즈파크 여성병원에서 네. 퀸즈파크 여성병원에서 로봇 수술 유명하다고 네네 여러분들 올려주시고 로봇 수술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회복이 엄청 빠르대요라는 분도 계시고 네. 여튼 뭐 그 수술 자체가 잘 되냐 못 되냐의 문제지 뭐 로봇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네. 로봇 수술이 제대로 이제 그 예후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 케이스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무조건 로봇이 아니라 뭐 로봇이 가장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너무 비싸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에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예,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 근종 관련해서 우리가 저 아까 말씀했던 거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우리 불임센터하고 얘기를 해보면 근종을 뭐 수술 전에 아기를 가져야 된다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가져야 된다 그분들도 사실은 뭐 이런 경우에 딱 부러지는 어떤 그건 없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술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논문에 보면은 이 근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관 하기를 하잖아요. 시험관 하기를 하는 사람들과 근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시험관 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임신율 차이가 2배 정도가 나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논문에서 다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완성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혹을 제거하기 위한 뭐 로봇 수술이 됐든 뭐 단유국 뭐 강경이 됐든 복강경 수술이 됐든 이런 치료법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수술 자체의 위험도만 줄여주게 되면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실제로 임신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이게 저 수술만 하는 의사가 아니고 제가 이제 산모들도 계속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기를 가져서 이제 아기 낳을 때까지 쭉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나타나는 합병증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수술 임신 전에 약 3cm에서 5cm 정도 그 사이 정도만 돼도 일단 한번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고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또 수술 질문에 지금 김민정님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까? 병원 관계자설이 더욱더 진해지는 상당히 그러네요. 지금 가서 누군지 알아보고 누군지 알아보고 포상을 주셔야 포상을 해야 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장님 대구 사투리 같은데요라고. 네, 맞습니다. 저 대구 사람이에요. 부산이라서 부산 네. 분이신 줄 알고 어머니도 부산 사투리인가 했는데 어떤 분이 대구 같은데요라고 네. 하셔서 대구 사투리. 아 대구. 역시. 제 말이 맞았어요. 네. 맞춰주셨네요. 네. 임실 문제는 제가 그랬나 봐요. 저도 대구. 대구분들 또 많으시네요. 네, 대구 분들 많으시네요. 별땡맘님도 대구 분이시네요. 네. 이런 대구가 저렇게. 맞네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돌발 퀴즈를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편하게 물 네. 드시고 제가 이제 돌발 퀴즈 원래 돌발은 좀 돌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좀 돌발 바로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바로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뭐 해주세요? 돌발 퀴즈 평소보다 더 빠른 돌발 퀴즈.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일찍 하네. 그렇죠. 원래 하던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진짜 돌발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의 집중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있다 하는데 왜 그러지 해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 강의 집중하고 계신 분들만 돌발 퀴즈 모이세요. 자,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돌발 퀴즈입니다. 자, 돌발 모이세요. 이어폰 빼시고 잠깐 큰 소리 날 수도 있으니까. 자, 돌발 시작합니다. 기저귀 갈고 있다고요. 하민하 엄마님.
하민아 어머님 급하게 기저깅 잠식잉 망예라고 하시는데 아기 깼다고요? 네, 집중하길 잘하셨죠. 그렇죠, 집중 잘하고. 하민 하어머님 기저귀 빨리 갈아서 빨리 일단 듣고 계세요, 빨리. 알겠죠? 참여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정답 아시는 분께서는 맘스소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도 되고 틀려도 되는 돌발 퀴즈고 참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돌발. 자, 지금 뭐 이만큼 제가 말씀드렸는데 돌발 퀴즈 참여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어머니 틀려도 돼요.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난임, 불임과 관계없는 자궁근종은 무엇일까요? A. 점막하 근종, B. 근층내 근종, C. 장막하 근종입니다. 자,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틀려도 되고요. 다음 중 난임, 불임과 관계없는 자궁근종은 무엇일까요? 네, A. 점막하 근종, B. 근층내 근종, C. 장막하 근종입니다. 자, 역대급 어려움이라고 하시다. 어렵죠? 네, 어렵죠? 관계 없는 거. 관계가 없는 거. 자, 집단지성입니다. 어머님들 지금 뭐 4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 IQ가 150 이상이, 그러면 400명이면 지금 IQ가 6만 정도 되니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힌트를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힌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참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인의 운세를 점치다 생각하시고, 본인 운세 점치다 생각하시고, A, B, C 중에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A, B, C 중에 하시면 되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올리시는 그 답변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자 모르면 3번이니까 C 모를 땐 3번 찍읍시다. 모르겠다 B형이니까 내가 B형이라서 혈액형 B형이라고 B한다. 네 오늘 나의 운은 네 숫자로 보는 자세히 보는 알파벳 오늘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잘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유복이다 돌발 빨리 자 하민 하어머니 기저귀 다 갈으셨어요. 빨리 하세요. 하민 하어머님 자 하민 하어머님 C군 모르겠다 C 맘님들 믿었어요. C. 삐리삐리 B. B형이라서 B형 하시는 분들 계시고 A가 좀 많이 없네요. 자, C, B. A는 없고. 네, 저도 잘 진짜 몰라요. 저도 답을 몰라요. 몰라서. 답을 아시는 분이 없나 봐요. 네. 저도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대세를 따라갑니다. 숫자 보내면 당첨 안 되고 서로 변경하셔도 돼요. A, B, C로 다시 한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보내도 돼요. 참여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신 참여를 안 하면 경품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난임, 불임과 관계없는 자궁근종은 A. 점막하 근종, B. 근층내 근종, C. 장막하 근종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알파벳. 자, 숫자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네요. 알파벳으로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대세는 C라고 다들 하고 계시는데 A 했다는 일단 C가 대세론입니다. C 대세. 답을 알려달라고요? 5초 남았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들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소문자 인정합니다. 소문자 인정해요. 소문자 인정합니다. 네. 자 A, B, C 차례 들어보면 다 탈락이라고요. 참여만 하면 돼. 참여만 하면 돼. 자 5 4 3 2, 1, 땡. 자, 돌발 퀴즈 마감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난임과 불임과 관계없는 자궁근종은 A. 점막하 근종, B. 근층내 근종, C. 장막하 근종. 원장님 A, B, C 중에 어떤 건가요? 답은 C. 정답은 네. C였습니다. C. 네. 근데 역시 다들 잘 다들 아시죠? 다들 네. C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참여만 하시는 거라서 맞춘다고 해서 그냥 맞추면 뭐 기분만 좋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기분만 좋아졌어요. 컨닝했다고. 채팅창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틀렸다 맞췄다. 쉽게 틀렸네요. 오케이. 다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어서 질문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데 근종 크기가 6cm라고 합니다. 어느 병원은 임신 전 수술을 권하고 또 어느 병원은 분만 후 수술하라고 권해 혼란스럽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까 채팅창에도 올라왔고 같은 내용들이고 아까 이제 제가 앞에 이전에 설명하면서도 뭐 조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분은 이제 물론 이건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서 이제 질문을 받은 내용을 들고 왔는데 이분한테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근종 6cm만으로는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 나이가 몇이냐. 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분만을 원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6cm 정도 되면 그 위치에 따라서 뭐 결정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다수의 근종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맞죠. 수술을 하고 아기를 가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나이가 뭐 한 40좀 됐고 지금은 아기를 여러 명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기 하나하나가 생기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그 아기 생긴 아기를 임신 중 계속해서 이제 합병증 없이 끝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면 수술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 근종 위치가 만약에 자궁 내막을 침범하고 있다. 그럼 임신 전에 임신이 안 됩니다. 아예 잘. 그러니까 이분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죠. 예, 수술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분이 이제 몸도 건강하고 나는 뭐 한 두세 턴 할 거고 근데 난 반드시 제왕절개는 하기 싫고 네. 정상분만 반드시 해야 되겠고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거고 그래야지 이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감수하고라도 정상분만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분들은 임신을 먼저 시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선택 자체가 이제 뭐 센티미터 크기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 크기가 이 정도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상황과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뭐 분만이나 아기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옳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내 아기와 내 몸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란스럽겠네요, 그죠? 그렇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네. 상태를 확인하고 서로의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보고 네, 정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네네네. 질문을 채팅창에는 근종 수술도 나이가 중요하군요 라는 점점점이라는 분이 계시고 저도 어느 병원에 가면 임신하거나 수술을 어느 병원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정상분만을 하고 싶어도 조건 다 돼도 맘대로 안 되던데 유유네. 저도 착상의 문제는 위치라고 굳이 수술하지 말자 했는데 임신안이 너무 커져서 살 걸 그랬나 봐요. 네. 자, 돌발은 했습니다. 돌발은 했어요. 제가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렇죠. 일단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연분만은 정말 하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시고. 저도 난소 경증이 있었는데 아직 어리고 임신 가능성이 바로 수술하는 병원이고 괜찮은 임신도 해바라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근종은 임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또 임신 중에 근종이 있으면 유산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 근종을 가지고 임신하는 경우에 뭐 위치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이 보통 임신 중에 그 유산율이 내막을 침범하고 있는 그 근종의 경우에는 그 정상 산모보다 한 2배 정도 높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막을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그 불안정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막을 침범하는 근종이 있으면 사실 임신 전에 해결을 하고 뭐 방법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분만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사실 방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이제 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이 유산율은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궁 병내에 있거나 뭐 장막하 근종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돌발에 나왔듯이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뭐 임신 중에 유산율을 증가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유산과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여기 채팅창에 쭉 나왔듯이 임신 중에 급격하게 자랍니다, 근종이. 그걸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임신 중에 얼마나 자랄 거냐의 문제죠. 이게 이제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단지 크기만 커져서 애기 자세 못 잡고 그건 뭐 또 제왕절개하면 되는 거고 해결 방법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근종이 커진다는 거는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건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나려면 영양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혈관이 발달하겠죠. 네. 그 근종 밑에 네. 혈관이 발달할 거고 혈관 발달이 조금 못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근종이 이게 괴사가 돼요. 중간에 괴사가 돼가지고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 뭐 근종통이라고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한 5에서 10% 정도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게 발생했을 때는 굉장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조기진통도 나타낼 수 있고 조산도 나타낼 수 있고 네.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은 임신 전에는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건데 그걸 이제 의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술자 즉 입장에서는 크기를 맨 처음에 서두에 뭐 3cm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3cm 이상이 되면 좀 빨리 자랍니다. 이게 세포수가 많아져가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수술 전, 임신 전에 수술을 하고 임신을 할 거냐 아닌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좀 담당 의사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뭐가 제일 유리할 거냐, 내가 뭘 원하느냐, 네. 그리고 내 아기한테 뭐가 이득이 될 거냐, 이걸 이제 충분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뭐 이제 접근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임신 중에 근종이 있으면은 또한 뭐 출산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조기진통이 잘 발생하니까 이 자궁 파일 그 자궁 양수가 좀 빨리 터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뭐 이게 자궁 수축이 잘 안 되는 경우 태반도 이게 근종이 있으면 착상한 부분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이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태반 조기 박리가 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제왕절개를 증가하고 하는데 이 사진을 다음 화면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근종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 그 노란색 원으로 쳐진 부분을 보면은 근육이 거의 없죠. 근육이 거의 이제 소실된 상태로 이제 근종이 이렇게 그 차지하고 있게 되면 아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 자리 수축이 안 돼요. 그런 자궁 수축 불량으로 출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불행한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뭐 젊은 나이에 이제 자궁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다음 아기를 못 낳게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근종이 있다 자체가 아니고 이게 어느 위치에 있고 이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근육층을 얼마나 파고들어 있고 이런 사실 주치의가 다 아는 거거든요. 주치의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또 근종을 방치하고 나면 자궁에 끼친 영향을 네.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채팅창에 또 채팅창에 지금 또 무섭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급출산이 두려워지네요. 분도 계시고 아기가 낑낑대고 있네요. 아기가 눌린 듯 성장에 문제 없나요? 분도 계시고 이벤트 없이 임신 출산까지 무탈하게 진행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시고 자 근종통 무섭, 괴사 무섭, 네, 근종이 무섭네요. 라는 분도 계시고 내일 로봇 수술 예정인데 겁나요. 라는 분도 계시고 네, 저는 임신 초기 때 유산 때문에 고생했어요. 네, 근종과는 좀 다르지만 난소에 혹이 있어 난소 제거 수술을 했어요. 이후 임신이 되었는데 자연분만이 가능하네요. 예, 저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예, 근종하고 다르게 난소혹은 뭐 수술했다 해서 뭐 제왕절개 정상 부분 영향을 안 끼쳐요. 예, 난소 물혹은 사실 뭐 없어지지 않는 양성 종양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군요. 예, 그건 출산에 영향을 안 끼칩니다. 출산에 영향 안 끼친다는 말씀. 김민정님이시네요. 아까 로봇 수술 질문하신 김민정. 그런가요? 똑같으신데. 네. 흔한 이름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걸려가지고 이제 어머님인 척 그냥 연막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예. 농담입니다, 민정님. 농담이에요. 자, 실례했습니다. 근종 임신 후 있다고만 듣고 나쁜 건지 아닌 것을 모두 궁금해지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머니들 질문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또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어머니들 질문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네, 어머니들 올려주세요. 어머니들 채팅창에 지금 궁금하신 거 근종에 대해서 진짜 두 분이시네요. 색깔이 다르네요. 버전이 진짜 달라요. 요분이 다르. 진짜 두 분이 계시는구나. 또 계시네. 네. 화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나가신 것 같으니까 지금 채팅 안 주시는데. 네. 자, 근종인데 지켜보는 중이거든요. 얼마 간격으로 검진. 얼마 간격. 지켜보는 중이라 하시는데 얼마 간격으로 또 검진을 해야 되는지. 뭐 검진 최초의 근종을 확인하면은 한 6개월 뒤에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크기 성장이 빠르냐 안 빠르냐. 네. 이제 그동안에 얼마나 성장했느냐 한번 보고. 네.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빠른 성장이 아니라면 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근종을 우리가 치료를 하고 할 때 임신과 관련된 게 아니고 출산 다 끝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위치보다도 증상이 있냐 없냐를 더 중요시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하혈이 심하냐, 생리통이 심하냐,
그리고 근종이 이제 생리 나오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근종이 메스가 있어가지고 네. 생리 월경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중간에 막아버리면 이 거꾸로 역류를 해요. 네. 복강내로 들어가면 자궁 내막증이라는 2차 질환을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럼 생리통이 되게 심해지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치료를 먼저 권하는 거고 아니면 보통 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시면 되죠. 네, 최초 검진 그 진단 후에는 6개월 뒤에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또 지금 많은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원장님 한번 보시고 답변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닉네임 읽어보신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음파 관련 질문도 많이 있네요. 네. 초음파. 네. 뭐 근종은 조직 검사하려면 저는 수술해야 되니까 그건 그냥 간단하게는 불가능하고요. 네. 저기 최미경 씨 최미경님. 아까부터 저 올려주시던데. 미경님. 네. 근종이 임신후 3.5에서 22주 12cm로 커졌어요. 위치는 문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사이즈가 걱정이네요. 괜찮을까요? 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5cm에서 12cm까지 컸으면 최대한 커진 겁니다. 3배까지 자라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통증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우리가 임신 중에 이제 근종통이 생겼을 때 이 통증을 근종통이라고 진단을 뭐 잘못해버리면은 조금 이제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게 되죠. 뭐 내과냐, 뭐 어디냐, 네. 뭐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통증이 이제 처음 발생했을 때 이 통증을 바로 이제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임신 중에 근종의 처치나 관리는 다른 거 없어요.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종의 변성이 있었을 때 크기가 커지더라도 나중에 뭐 제왕절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종에 통증이 생겼을 때는 조산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해 적절하게 진통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약 쓰자 하면 또 무서워서 안 쓰겠다 하면 또 곤란한 거고. 이게 임신 중에 그 근종 통증세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약이 가장 쉬운 약이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 쓰면 어느 정도는 듣습니다. 어느 정도는 듣는데 먹는 약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보통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이 타이레놀 계통의 주사제가 있어요. 그걸 썼을 때도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거기서 효과가 없으면은 입원해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써줘야 되거든요. 그 태아한테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 마약성 진통제도 몇 가지 있어요. 네, 그래서 주치의가 보고 이제 위험성과 이걸 갖다가 따져서 그런 그 이제 진통을 하는 통증을 억제하는 요법을 조기에 해줘야지 자궁 수축까지 진행되지 않는 조기에 이제 예방하는 그런 처치가 가장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해요라는 분도 계시고 임신 중 근종으로 인해 자궁 수축, 조기 진통이 왔는데 근종 제거 후 둘째를 갖는 게 나을까요? 근종을 가진 채로 둘째를 가져도 괜찮을까요? 이채리님 질문해 주셨네요. 저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저게 사실 굉장히 이제 좀 모호해요. 모호한데 첫째 때 근종통이 아주 심했다면 둘째 때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종이. 그 이제 근종 자체가 괴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근종통이 생길 정도로 근종이 크게 자란 사람들은 다른 근종 또 생기거든요, 옆에. 이게 몸에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근종이 잘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근종들이 있고 하다면 어느 근종에서 진통이 생기고 어느 게 괴사된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몇 개 있고 이렇다면 임신 전에 수술을 하고 둘째는 제왕절개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마음은 가장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합병증도 가장 줄일 수는 있겠죠. 단지 좀 억울한 게 이제 정상부만 했는데 다시 또 제왕절개 해야 되고 이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원장님 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요거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임신 중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10번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요즘 이거 좀 관심들 많아가지고. 근종 수술법에 하이프라는 게 있던데 하이프와 복강경 수술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라는 질문입니다. 뭐 제가 이제 하이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프 굉장히 그 매력적인 치료법이거든요. 하이프라는 게 일단 수술을 하지 않잖아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초음파를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요. 여기서 쏘고 저기서 모아가지고 저 돋보기처럼 우리 그 햇빛 모아가지고 태우듯이 이걸 이제 초음파를 뱃속에 일정 점에 딱 모아가지고 근종에다 딱 집중시켜가지고 근종을 태워서 없애는 거거든요. 익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개념상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만 되면은 저도 하고 싶은 뭐 수술 안 하고 이거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는 게 재발률이 높아요. 다시 재발률이 높고
이게 그 고강도의 이제 이 초음파를 한 군데 모으다 보니까 이게 열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옆으로. 네. 타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 근종이 이제 단단한 근종이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느냐, 뭐 안에 뭐 이런 성상에 따라 가지고 열 전도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열이 퍼지는지 잘 모릅니다. 아,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게 옆에 붙어 있는 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근데 임신을 그 하고자 이제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거꾸로 이제 자궁 안에 있는 자궁 내막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임기 여성들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은 하이프 시술은 금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직접 보면서 이제 그 혹만 딱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도록 돼 있고, 네. 그 수술을 하되 우리 논문에 보면은 이제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하는 걸로. 이 개복 수술을 했을 때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혹은 있는 대로 찾아서 그 제거하기 쉬운데 손으로 계속 만져거리니까 만지면서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왕절개할 때 보면은 온데만데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손상된 부위가 아물면서 유착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체 때문에 임신율도 저하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혹을 제거할 때 조금 까다롭고 하다 하더라도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으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이 수술 기술량이 사실 좀 외람되지만 차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좀 잘하는 데 가서 이 복강경으로 다 해결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기에 이제 좀 더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뭐 개인 병원에서야 뭐 사실은 뭐 제가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가 없으니까 네.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예후 좋은 그 이제 임신율을 갖다 좀 공고히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산부인과 쪽에 보면은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애기 한 명 한 명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고 생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겼을 때 이거 유지하는 게 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임신 후에 합병증을 없애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게다가 산모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요즘. 옛날 20대 잘 없어요. 그래서 30대, 40대 뭐 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수록 근종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종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건강한 임신으로 유지를 해가고 건강한 아기를 낳게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잘 케어를 해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토픽을 들고 나왔던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 여튼 뭐 그래서 지금 복강경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못하는 수술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되고, 그리고 거기에 최근 이제 로봇 복강경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더 접근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이 네. 근종 위치에 따라서 네. 혹은 이제 수술 위치에 따라서 네. 그 로봇 복강경은 그런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은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명의들이 있다면은 몸을 위해서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그래서 멀지만 퀸즈파크 여성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겠군요. 라는 병원마다 기술 차이가 크니까 좋은 병원 퀸즈파크 여성병원에 가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수술 로봇을 잘하시는 퀸즈파크 여성병원에 가야 하는군요. 이렇게 어느 분이세요? 한호님이신데 이분은 저희 병원 그 뭐 홍보팀으로 이제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카우트 두 한호님 잘 파고드셨습니다. 네. 이거 어제 뉴스에 난 출산율 저조하대요. 이거 만들기 지원 많이 좋겠어요. 로버스도 보는 좋겠. 퀸즈파크 여성병원은 어느 지역에 있나요? 네, 부산에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퀸즈파크 여성병원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두아로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고 계신데요. 부산에 있대요라고. 직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은 근데 어제도 들어가고 자주 보신 분 같은데. 맞아요. 네, 이분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질문 또 채팅창에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또 많이 흘러가지고요. 하나 정도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직접 채팅창에 또 쳐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질문. 부산이군요. 그렇죠. 부산의 퀸즈파크 여성병원에 와 있습니다. 또 어른 맞아요. 어른이 또. 다 본인이 홍보 잘하신다고 맞아요 해주셨고 로봇도 보험내 줄게 또 위에 한번 볼까요? 위에도 아까 질문 있었거든요.
스키방이 좀 있긴 하죠. 자, 하이프가 뭐지? 하이프 설명을 다 해드렸고. 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너무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돌발 퀴즈 빨리 지금 다들 딴 거 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죠? 네, 돌발 아까 했습니다. 네, 돌발 아까 했어요. 네, 돌발 했습니다. 네, 자, 군종 입덧에서도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라는 질문도 올라와요. 네, 입덧. 군종하고 입덧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다는 예. 말씀이시고. 예. 근종이 하게 영향 미치. 요거 저희가 아까 설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내일 12시에 마음스 스토리 채널에 들어오시면 또 다시 보기 오픈은 되거든요. 또 오늘 좋은 강의 내일 다시 보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네네. 시간 많이 됐네요. 3시가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은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보내드리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또 마지막 말씀 한번 또 전하실 게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아기 낳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까 채팅창에도 출산율 너무 저조하다 이러는데 사회 문화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의료 영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중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 아기를 잘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만드느냐. 몸이 건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도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지만은 이런 좋은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요. 앞으로 모자라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다듬어지고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맘스토리에 나와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접속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 우리 맘스토리도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번창하시면서 네네. 많은 산모들, 많은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어머님도 오늘 강의가 너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채팅창에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좋은 원장님 다음에 또 봬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근종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하트 준비 중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꿀보이스 선생님 또 봬요. 하트 도배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정보 많이 하게 돼서 좋았어요.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하트로 도배 한번 해주시면 원장님 뵈러 병원 가야겠어요. 김민정님 병원에 계신 분 같은데 일단 김민정님 끝까지 미스테리로 남기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트로 도배 많이 해주시면 끝나더라도 우리 원장님 보고 하트를 보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트로 많이 도배해 주시면서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